근데 이 연금 개혁안이 뭐냐? 국회에서 정부로 넘겼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국민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토의 범위를 만들어가지고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줘라 이건데, 토의 범위를 한정없이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토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먼저 얘기를 하고 하냐면,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술자리나 다른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한테 더 내라. 당연히 이번 개혁안에서 빠졌죠. 다른 세금에서 가져와라. 빠졌죠. 외국인한테 내게 해라. 제가 이거에 대해 완전 답답한 게 뭐냐면, 앞에 두 가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부자한테 내라고 한다든가 다른 세금에서 가져와라. 외국인한테 내게 해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 내려고 하는데, 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보장이 돼야 외국인도 낼 거 아니에요. 연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아까 제가 중요 포인트로 4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 대체율이 빠졌어요. 그래서 위원 중에 2명이 또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토의에서 하는 범위는 딱 3가지입니다. 보험 요율, 운용 수익률, 연금 개시일, 이 3가지만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범위를 좁혀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연금 개혁 총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게 딜레마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행에 나와 있는 부분 딱 보이시죠? 보험 요율, 운용 수익률, 연금 개시 연령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9에서 12, 15, 18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운용 수익률도 5%, 5.5%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시 연령도 기존에 65세에서 66, 67, 68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보험료를 더 내는데 왜 보상은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겠냐 해서 지금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율부터 한번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보험료율. 자, 현행이 9%, 15%, 12%, 15%, 18% 올라간다 이런 내용인데,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18.5%예요. 자, 많이 걷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자, OECD까지 올려 할 수 있지만,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자, 연금 개혁의 목적이 뭐예요? 자, 말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된다. 너무 부담을 많이 지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자산 형성에 있습니다. 자산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아니면 목돈, 이런 것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성세대들은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청년이나 미래 세대들은 자산이 형성돼 있습니까? 자산이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럼 자산을 우리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이미 진입 장벽이 높아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 3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지금 18% 들어가면 54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세금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연금으로만 54만 원을 내라고요. 250만 원이나 남는 게. 거기서 세금 내고 소비를 하면서 자본을 모은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를 남겨서 과연 얼마만큼을 자본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자본하고 관련이 있어요. 참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덜어야 되는데 보험 요율을 높이면 청년들이 돈을 못 모아서 자산 형성이 안 돼서 미래에도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청년세대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높이는 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높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으로 말하는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할 수 있는가와 목적이 맞는가, 이거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제가 다음 데이터로 갖고 온 게, 왜 자꾸 월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냐, 청년들 더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실제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볼게요. 남자 같은 경우에 20세에서 24세까지 187만 원 벌어요. 2020년에. 불과 2, 3년 전이죠. 자, 평균적으로 보면 32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이 평균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함정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프집의 예를 들어볼게요. 호프집에 평균 연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 근데 마이클 조던이 거기 들어와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균 연봉이 갑자기 막 매덕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거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또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중위소득이 뭐냐? 그러니까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세우는 거예요. 줄을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세우는데 딱 50등이 얼마를 버느냐. 이게 진짜 우리가 체감하는 평균과 가깝지 않냐. 진짜 중간층과 가깝지 않느냐라고 나온 게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평균 소득이 24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54만 원을 뜯어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운용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연금 기금이라는 곳에서 운용을 하는데 지금 4.5%의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5.5%로 높여보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고. 거기 직원들 뭐 했어? 더 빡세게 일해. 차트 한번 더 보고, 분석 더 빡세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운용 수익 낼 수 있을까? 더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그 사람들 열심히 일했지만 목표가 4.5%. 실제로 수익률이 한 5% 가까이 돼. 4.5에서 5% 사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운용 수익률 높이자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식에 투자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A등급 우량주에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B 정도 되는 우량주에도 투자하겠다. 그래서 운용 수익률을 높여보겠다. 채권을 사. 이 채권도 A등급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채권만 샀다면 이제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채권도 사고, 이런 식으로 위험 부담이 있는 상품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자, 망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제가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인가, 너무 공무원처럼 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주식 투자 수익률이 1.45%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은행 이자에다 넣어도 2%는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문가를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문가를 투입했을 때 만약에 손해를 보면 책임을 지게 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가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고 또 정확하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제 이건 도덕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삼성과 이제 승계에 좀 개입한 정황이 있죠. 뭐 제일모기지 투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삼성을 사랑합니다. 삼성을 절대 까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삼성 사랑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다음, 연금 개시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실 지금 아까 말했죠. 올해 기준으로는 63세인데 이미 65세로 늦추기로 해서 이게 33년에 65세가 된다. 근데 이거를 68세까지 늘리고 싶다. 이건데, 이 방안인데, 사실 이 연금 개시일은 그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데 조금 늦추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65세에서 66세로 1년 늦췄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66세로 늘린다고 치면 1년 늘어났죠. 그러면 연금 기금이 1년 그냥 늦어지는 거예요. 자, 67세로 하면, 왜냐면은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니까 이 실질적으로 1년씩밖에 이제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68세까지 늦춘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의 또 문제점, 이게 지금 항상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법정으로 정해놓은 정년이 60살입니다. 그런데 68세까지 무작정 늦춘다. 그러면 그 기간, 내가 정년에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소득 공백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받지 못하는데 생활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공백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는 법정 연령을 늦추자. 지금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추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좀 딜레마가 있는 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라는 건데 일을 더 시킨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은퇴를 해가지고 좀 여유 있는 여가 생활을 보내고 좀 더 자기 돌아온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라고 은퇴를 시키는 건데 일을 더 시킨다고요? 이게 좀 말이 되나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법정으로 60세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데 50대 은퇴한 사람이 부지기시래요. 덜덜거립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 덜덜거리죠. 자 그러면 50대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65세로 뭐 정년을 늘리는 게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연금 개시일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알아볼 거는 소득 대체율이에요. 이번에 그 연금 개혁안에서 빠졌다고 했죠. 근데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이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40년을 납부해야 40%가 되는데 우리가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죠? 88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 10년 지나면 93, 20년 지나면 20, 그리고 2003, 그리고 30년 지나야 2013, 40년 지나야 23년. 지금까지 돈을 다 냈어야 40%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겠죠. 88년도에 이미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체 소득률이 27%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연금 기금이 바닥이 나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연금을 더 주자고 하면 연금 기금이 바닥이 덜 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딜레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더 걷는데 왜 돈을 더 안 주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 논리와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안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보험료율 1안, 2안, 3안이 있죠. 자 소득 대체율 빼고 연금 기본 의용 수익률 두 가지 안이 있고 하면 1안에서 2안으로 갈 수 있고 1안에서 2안으로 갈 수 있고 뭐 다시 1안으로 갈 수 있고 해가지고 총 몇 가지 18가지 개혁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18가지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5안 정도가 우리가 적당하지 않냐라고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무작정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12%에서 15%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소득 대체율도 사실 올리지 않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연금 수령 개시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다지 효과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으로 한 6세나 67세 또 68세까지 높여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 이런 5가지 안이 나왔다는 거 우선 알아보시고